최고로 국가정보원과 의학연 어느 날인가 집안이 쫄딱 망했다. 초등학교 가기 전 1981년이었던 것 같다. 부친이 판촉물 회사를 운영하셨었다. 그러다가 잠시 봉천동의 버스 정류장에 있는 한잣집으로 이사를 했다. 물론 나는 하루도 자지 않고 경북 울진의 모친 외갓집으로 보내졌다. 모친은 당시 어려움을 맞은 게 부친의 친구인 성남의 강원채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에게서 선거에 사용한 판촉물, 대금을 떼이는 경우가 많아서 그랬다며 부친의 강단 없음을 탓하시면서도 성품이 과하게 좋은 분이라고 지켜세우셨던 걸로 기억한다. 부친은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중퇴하고 국회에 계시다가 30대 중반이 넘어서야 신민당으로 정치 입문을 하셨다. 그러나 당시 대한민국 정치의 판도는 군부가 완전히 장악한 시기로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집안의 정치적 색깔은 중도 보수이고 모친은 골수 보수인데다가 충분히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셔서 어려운 환경으로 스스로 찾아 들어가신 게 어떤 소신이 있으셔서 그랬는지 아니면 인맥관계나 사회적 유대가 당시 신민당과 더 있어서 그랬는지 정도로 압축해서 생각해보았다. 부친에 대해서 조금 적자면 유신 시절부터 받은 표창장이 방 하나를 빼곡하게 메웠다. 중학교는 어디 사대부 중이라고 들었고 고등학교는 경복고라고 들었으며 대학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하셨는데 졸업은 하지 못하셨다고 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군 제대 후 국회에서 근무하셨고 30대 초반에 상급갑까지 승진하셨으나 돌연 친구분과 사업을 하신다고 국회를 그만두시고 정치와 병행하면서 사업을 하신 걸로 모친에게 전해 들었다. 예전에 국가공무원 임용체계나 인사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나 부친은 고졸자인 건 분명한 사실이다. 당시에는 고졸자도 낮은 학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국가공무원 임용에서는 대졸자를 우선하여 선발하였을 것이고 승진도 상대적으로 불리하였을 것이다. 그런 점으로 볼 때 몇 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느냐가 중요하겠지만 9급 공무원으로 출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고 행정고시 5급으로 시작하신 것 같은데 불과 3년에서 4년 만에 3급까지 올라간 것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긴 하다. 30세에 국회 3급 갑의 고속 승진이라면 배경이 있거나 특출한 실력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최근에서야 모친에게 40년 만에 처음으로 부친에 대하여 질문하니 김재광 의원과 친하셨다고 했다. 이력을 보니 김재광 의원이 성균관대 출신이었다. 원내대표였던 김재광 의원이 힘을 써주었다고 하더라도 신민당은 당시 군부의 탄압을 받고 있었기에 당내에서는 어쩔지 몰라도 대외적으로는 큰 힘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부친의 기록을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예전에 잃어버린 기억을 찾기 위하여 공식 기록을 찾아봤으나 전혀 노출된 게 없었다. 부친은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였고 중국어를 모르셨던 부친이 중국 사람과 필담으로 대화하는데 중국 사람이 한자를 더 몰랐었다. 물론 간체와 번체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말이다. 부친은 운병가이셨는데 대중을 선동할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었고 천재이셨기에 중이 기용되었을 것이다. 모친에게 처음 부친의 정치 활동에 대해 여쭈었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김대중이 당에서 이랬다. 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찾아도 행적이 없어. 혹시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의 블랙 요원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계셨던 게 아닐까도 생각해 보았다.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한 이유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본인을 남산에 있는 중정에 데리고 갔었기 때문인데 다녀오고 나서는 집에 김원일 요원이 배치되었다. 김원일 요원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원일이구나. 아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아저씨 이름도 원일이야.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라고 한 것이 첫 만남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청파동 주택의 세입자로 되어 있었는데 본인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는 검은색 지프를 탔으며 선글라스를 항상 끼고 다녔다. 그리고 별로 하는 일 없이 나와 놀아주면서 빈둥거렸다. 내가 남산에 가게 된 이유는
테스트 때문이었다. 처음에 테스트는 다른 검사가 아니었고 어떤 아저씨가 지갑에서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중요한 일인데 사진에 있는 여기 왼쪽에 밀짚 모자를 쓴 사람 혹시 어디에 지금 있는지 원일이가 얘기해 줄 수 있니? 이 사람은 찾을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이에요. 아마 사진 속의 인물은 박정희 대통령이었던 것 같다. 하여튼 IQ 테스트 결과도 매우 높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로 김원일 요원이 집에 상주하면서 여러 가지 알려주기도 하고 놀아주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 부친이 김원일 요원에게 맞았다. 평소에는 형님, 하면서 어렵게 대했는데 그날 그런 일이 있었다. 아마도 내가 더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런 것도 같고 그것이 아니라면 아웅산 테러 때문일 것이다. 외국 묘지에서 죽은 사람들을 미리 말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11월과 12월 코로나 감염병 팬데믹 발원으로 HEN3, 단백질, 핵산, 리소좀, 리보좀, 미토콘드리아, 인플루엔자, 에볼라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 중국, 왕이, 리커창, 우한, CDC, 존호킨스 대학, 프랑스 파스테르사, 독일 머크사, 스위스 로잔, 얀센 등 구글 검색 기록에 남겨놓은 것과 같이 매우 구체적인 사실을 미리 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집은 암사동으로 이사 갔다. 모친의 말로는 중정 요원에게 집까지 빼앗겼다고 했다. 중요한 건 그때부터 4년에서 5년간의 기억이 거의 없다. 아마도 본인의 기억력을 아는 사람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아마도 정부에 의해서 기억이 삭제된 일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집안의 가세가 잠시 기운 것도 아마 죽임을 당해야 할 일이었으나 부친 지인인 미팔군 대령 대윤이 형 부친의 도움으로 그나마 목숨을 부지하였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 그 이유는 사건 이후 국민학교 5학년 때까지 기억이 지워진 건 확실하고 분명히 인위적으로 지워진 기억이라는 걸 본인은 알고 있다. 얼마 전부터 단서를 찾아보려고 노력하였다. 지난 40년간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일이다. 당연히 모친께 물어본 적도 없었다. 최근에서야 민간 인사차를 끝내야 한다는 이유에서 조금씩 물어보았을 뿐이다. 본인은 당시의 인물들에 대해 누가 누구인지도 못한다. 지금에 와서 유추해보면 노신영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제외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노신영 국가안전기획부장과 미국이 동시에 순방을 반대했거나 항로를 조정하였다면 그리고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진행하였다면 노신영 국가안전기획부장과 미국, 부친의 연결고리가 맞아떨어진다. 부친은 정치색이나 블랙 위장 요원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나와 관계된 내용으로 중정에 나를 데리고 갔을 수 있다. 그리고 대윤이 형의 부친인 미팔군 대령은 모친을 돕기도 했었다. 용산 미팔군 군수품을 트럭으로 빼주며 모친이 남대문 대도상가에서 점포를 3개나 할 수 있게 지원하였고 부친은 어려웠던 시기 검은색 택시인 아리랑 택시를 하는 것처럼 하여 미팔군으로 들어갔었다. 노신영 국가안전기획부장은 외교관 출신이다. 군부의 머리와는 다르게 인맥이나 사고가 개방적이거나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추 노신영 국가안전기획부장은 안중근 의사 숙모회를 후원하기도 한다. 그리고 본인은 안중근 의사 숙모회와 대한천주교회에 중국 여순 감옥을 개방하여 참관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다. 부친의 뒤에는 미군이 있었다. 그 관계를 찾아야 하지만 지워진 기억은 도무지 생각을 해낼 수 없는 벽에 가로막힌 느낌이다. 대윤이 형의 부친인 미팔군 대령 아저씨는 무스탕을 탔으며 청파동에서 명일동을 거쳐 고덕동으로 이사 갈 때 옆동으로 함께 갔다. 그저 신도시라서 함께 우연히 갔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덕동에서 용산의 미팔군까지 출퇴근 거리까지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다. 부친은 그렇게 자신을 숨기고 사셨고 말년에는 느닷없이 중국으로 갔었다. 부친을 신민당으로 영입하였던 김구 선생님의 아들인 공군 참모총장 김신 장군은 칭화대를 졸업하였다. 회고록 중략